엄마 어디 가는 거야? 8살 서연의 작은 손이 정희의 치마를 잡았지만 정희는 그 손을 차갑게 뿌리쳤습니다. 서연아, 엄마는 이제 행복해져야 해. 정희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낡은 반지하 방에서 아빠는 술에 취해 쓰러져 있었고 서연은 엄마의 큰 가방을 바라보며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돈이 없으면 불행하단다. 엄마는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어. 정희는 서연의 볼에 마지막 입맞춤을 하고는 문을 열었습니다. 엄마, 서연이 뛰어나갔지만 정희는 이미 검은 고급 승용차에 올라타고 있었습니다. 차창 너머로 보이는 낯선 남자, 그리고 뒷좌석에서 자신을 바라보는 엄마의 마지막 모습. 정희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8살 서연은 빗속에서 사라져가는 차를 바라보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 작은 주먹 안에는 평생을 지배할 분노와 상처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엄마, 서연의 목소리는 빗소리에 묻혔지만 그 마음속에는 언젠가 다시 만날 거야라는 다짐이 새겨졌습니다. 아빠는 그 후로도 술에 빠져 지냈고 서연은 혼자서 모든 걸 해내야 했습니다. 굶주림과 외로움 속에서도 서연의 눈빛만은 점점 더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날의 비가 그친 후 서연에게는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다른 아이들이 잠든 새벽, 서연은 책상에 앉아 공부에 몰두했습니다. 공부만이 내가 살 길이야. 서연은 스스로에게 다짐하며 펜을 쥐었습니다. 낮에는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밤에는 공부를. 서연의 하루는 쉴 틈이 없었습니다. 서연아, 너무 무리하지 마. 편의점 사장님의 걱정 어린 목소리에도 서연은 미소만 지었습니다. 괜찮아요. 전 강하거든요. 대학 입학과 동시에 받은 전액 장학금. 서연은 미국으로 떠났습니다. 비행기 창밖으로 보이는 한국의 불빛들. 다시 이곳으로 돌아올 때는 다른 사람이 되어 있을 거야. 서연의 다짐이 구름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미국에서 치열하게 경쟁하며 시간이 흐른 후 실리콘밸리의 작은 사무실에서 시작된 서연의 회사. 밤낮 없이 일하며 동료들과 함께 꿈을 키워나갔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꿀 거야. 서연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첫 투자 유치 성공, 글로벌 진출, 그리고 마침내 서연은 세계가 주목하는 젊은 CEO가 되었습니다. 국제경제포럼에서 연설하는 서연의 모습이 전 세계로 중계되었습니다. 성공의 비결이 뭐냐는 기자의 질문에 서연은 잠시 미소를 지었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것. 그리고 복수심이죠. 그 순간 서연의 눈에는 8살 때 그 분노가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10년 만에 다시 인천공항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기자들의 플래시가 터졌고 한국계 글로벌 CEO 강서연 씨의 귀국이라는 뉴스가 실시간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서연은 당당히 고개를 들고 걸었습니다. 그 시각 어느 화려한 강남의 펜트하우스에서 정희는 텔레비전 화면 속 서연을 보며 경악했습니다. 설마 내 딸 서연이? 리모컨을 들고 있던 정희의 손이 떨렸습니다. 옆에서 최명수는 사업 실패로 인한 빚독촉 전화를 받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누나가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되었다고요? 민재가 신문을 들고 흥분해서 말했습니다. 정희는 복잡한 표정으로 서연의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한때 자신이 버린 그 작은 딸이 이제는 세상을 호령하는 사업가가 되어 있었습니다. 당신이 버린 딸 말이요? 최명수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 애가 우리를 도와줄 것 같소? 꿈도 꾸지 마시오. 하지만 정희의 마음속에는 이미 희망이 싹트고 있었습니다. 그 후 정희는 꽃다발을 들고 서연이 있는 회사 사무실로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건물 경비에게 막혔고 정희는 입구에서 소리쳤습니다. 제 딸을 만나러 왔어요. 강서연 씨는 제 딸이에요. 그 목소리는 건물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사무실에서 이 소식을 들은 서연의 표정이 차갑게 굳어졌습니다. 10년을 기다렸네요. 서연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이제 시작이군요. 호화로운 호텔 라운지. 정희는 명품 가방을 들고 나타났지만 그 모습은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서연은 정희를 마주보고 앉아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랜만이네요, 엄마. 서연아, 정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때 엄마는 그만하세요. 서연이 정희의 말을 끊었습니다. 변명은 듣고 싶지 않아요. 정희는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아, 엄마가 잘못했어. 그때는 정말 어려워서. 어려워서요? 그 서연의 목소리에 비웃음이 섞였습니다. 그래서 돈 있는 남자 따라가신 거군요. 제발 도와줘, 서연아. 명수 아버지 회사가 망해가고 있어. 우리가 길거리에 나앉을지도 몰라. 정희가 서연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서연은 그 손을 피했습니다. 돈 때문에 날 버렸죠. 서연의 목소리는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이제 돈으로 무너지는 걸 직접 보세요. 서연이 일어섰습니다. 전 그날부터 계속 기다렸어요. 엄마가 무너지는 모습을 보는 그날을. 서연아. 정희가 울부짖었지만 서연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호텔 로비를 걸어나가는 서연의 뒷모습은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자 서연의 눈가에 이슬이 맺혔습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엄마. 서연의 독백이 텅 빈 엘리베이터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최명수 그룹 인수전에 한국에 떠오르는 기업인 강서연 씨가 뛰어들었습니다. 뉴스 앵커의 목소리가 사무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서연은 창밖을 바라보며 냉소적인 미소를 지었습니다. 서연 씨, 정말 괜찮으세요? 박도현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이건 사업이 아니라 폭스 같은데. 맞아요. 서연이 돌아서며 대답했습니다. 이건 복수예요, 도연 씨. 이사회 회의실. 최명수는 창백한 얼굴로 앉아 있었고 서연은 당당히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새아버지. 서연의 인사에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너가 최명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네, 저예요. 한때 엄마가 버린 그 애 말이에요. 서연은 자리에 앉으며 차분히 말했습니다. 오늘부터 이 회사의 새 주인이 될 겁니다. 인수전은 생각보다 빨리 끝났습니다. 서연의 자본력 앞에서 최명수는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최명수를 정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망했어. 다 끝났다고. 최명수의 목소리는 절망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날 밤 서연은 새로 인수한 회사의 옥상에서 도시의 불빛을 내려다봤습니다. 승리의 쾌감보다는 묘한 공허감이 밀려왔습니다. 이게 내가 원했던 거였나? 서연의 속삭임이 밤바람에 흩어졌습니다. 때 마침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정희로부터 온 문자였습니다. 서연아, 제발 한 번만 더 만나자. 서연은 문자를 보고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대학 캠퍼스에서 서연을 기다리고 있는 민재. 26의 청년이지만 그 얼굴에는 소년 같은 순수함이 남아 있었습니다. 누나, 민재가 서연을 보자마자 달려왔습니다. 왜 왔어? 서연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지만 민재를 보는 눈빛에는 미묘한 흔들림이 있었습니다. 누나 때문에 와봤어요. 어머니가 너무 힘들어해요.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서연이 냉정하게 반응했지만 민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누나, 어머니를 미워해도 괜찮아요. 하지만 나까지 버리지는 마세요. 민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혼자서 성공하는 누나의 모습을 보며 존경하게 되었어요. 정말이에요. 어려운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이렇게 성공하신 걸. 하지만 복수는 아니잖아요. 민재의 간절한 목소리에 서연의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그날 저녁 서연은 민재와 함께 작은 술집에 앉아 있었습니다. 누나가 떠난 후 집이 너무 조용했어요. 어머니는 항상 누나 이야기만 하셨어요. 민재의 말에 서연은 술잔을 기울였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정희는 민재를 이용해 서연을 다시 궁지로 몰아넣었습니다. 언론에 성공한 딸이 가족을 버렸다는 기사가 나갔고 정희는 방송에 나와 눈물을 흘리며 호소했습니다. 제 딸이 저희를 외면하고 있어요. 이 모든 걸 지켜본 서연의 표정은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결국 이런 식이군요. 서연은 민재에게 차갑게 말했습니다. 내가 엄마의 도구였구나. 민재는 절망적으로 고개를 저었지만 서연은 더 이상 듣지 않았습니다. 최명수 그룹 전 회장 부인 정희 씨의 과거가 드러났습니다. 뉴스 스튜디오에서 앵커가 심각한 표정으로 보도했습니다. 서연이 준비한 정희의 과거 행적들이 하나씩 세상에 공개되었습니다. 딸을 버리고 재혼한 것은 물론 재혼 과정에서의 불법 행위들, 그리고 최근 언론 플레이까지 정희의 모든 거짓과 위선이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펜트하우스에서 정희는 텔레비전을 끄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아래로는 기자들과 시민들이 몰려들어 항의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틀리지 않았어. 정희가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그저 돈을 원했을 뿐이야. 최명수는 이미 모든 걸 포기한 상태였습니다. 당신 때문에 내 인생도 망했어. 최명수의 원망 섞인 목소리에도 정의는 끄떡 없었습니다. 민재만이 어머니를 지키려 했습니다. 어머니, 우리 다른 곳으로 가요. 조용한 곳으로. 하지만 정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민재야. 엄마는 끝까지 싸울 거야. 서연은 사무실에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모니터 화면 속에서 무너져가는 정의의 모습을 보며 서연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승리의 쾌감보다는 깊은 허무감이 밀려왔습니다. 이제 만족하시나요? 박도연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서연은 대답하지 않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복수는 끝나가고 있었지만 마음속 상처는 여전히 아물지 않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병원 복도의 차가운 조명 아래 서연은 정희의 병실 앞에 서 있었습니다. 문 너머로 들리는 기계음들, 그리고 민재의 흐느끼는 소리. 누나, 어머니가 많이 아파요. 민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들어가세요. 간병인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환자분이 계속 딸을 찾고 있어요. 서연은 문고리에 손을 올렸다가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병실 안, 정희는 창백한 얼굴로 누워 있었습니다. 한때 화려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고 다만 여인 모습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서연이. 우리 서연이. 정희가 중얼거렸습니다. 서연이 마침내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정희는 서연을 보자 힘겹게 손을 뻗었습니다. 서연아. 엄마, 하지만 서연은 그 손을 잡지 않았습니다. 대신 병상 옆 의자에 앉아 정희를 바라봤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정희의 마지막 사과에도 서연은 무표정했습니다.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해서 뭐가 달라져요? 서연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정희의 숨이 점점 얕아졌습니다. 나는 그저 행복하고 싶었어. 마지막 말을 남기고 정희는 눈을 감았습니다. 기계음이 길게 울렸습니다.
병원을 뒤로 한 채 나서는 서연이 뒤로 민재가 뒤따라 나왔습니다. 누나, 이제 어떻게 해야 해요? 서연은 민재를 바라보며 처음으로 부드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너는 너의 인생을 살아, 민재야. 혼자 남은 서연은 한강을 바라보며 서 있었습니다. 복수는 끝났지만 마음속 빈 공간은 여전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서연은 그것을 닦아내며 다짐했습니다. 이제 나의 인생은 나만의 것이야.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재미있게 들으셨나요? 더 좋은 이야기를 듣고 싶으시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